강당과 소신이 글쓰기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 이름이 뭐죠? 작은 진실 공모전. 1회 주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에 대한 3,000자 이내의 짧은 산문을 모집합니다. 솔직하고 살아있는 경험담을 선정해서 상금 10만 원을 드리고요. 선정작을 담은 책자도 제작합니다. 작품은 11월 12일부터 받습니다. 모집 마감은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작은 진실 공모전. 줄여서 작진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 제 앞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바쁜 사람이 앉아 있는데요. 이분을 강소팟에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제주에서 씨앗 가게 파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일을 모셨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아일.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제 주변 사람들 그냥 아일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럼 오늘 아일님으로 아일님이라고. 할까요? 네네, 부르세요. 좋습니다. 편하게. 네, 아일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일입니다. 제가 잠깐 씨앗 가게 파종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파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저는 제주시에서 씨앗 꽃씨를 팔고 있는 파종 사장 아일입니다. 파종에서는 보통 그 씨앗 큐레이션을 제가 해요. 그래가지고 한 3가지 큐레이션을 해서 이제 씨앗을 팔고 있습니다. 저도 그 큐레이션을 봤는데 벌의 식탁, 초심자 키트 이름 잘 줬네요. 베지터블 가든 사고 싶게 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줬네요. 이름. 그 큐레이션 하실 때도 고심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초심자 키트인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지금은 백일홍, 메리골드, 리아트리스를 팔고 있고, 그리고 이거 계절에 따라서 뭐 수레국화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캡슐 안에 넣어서, 그리고 그 지피 펠렛이라고 뭐 화분이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화분이나 흙 없이도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하고 같이 드리고 있어요. 발화라는 건 이제 씨에서 싹이 나는 건데 이제 그 발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 드릴 때도 이 씨앗은 뭐 며칠 안에 이제 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죠. 같이 또 설명을 주시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파종을 할 수 있고 발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관련된 이제 정보도 같이 주시는데 그것만 있으면 나도 꽃을 키울 수 있다? 그럼요. 누구나 꽃은 키울 수 있죠. 누구나. 접근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지 누구나 할 수 있죠. 가게의 이름도 파종이고 네. 그리고 그 주력 상품도 씨앗이죠. 근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꼭 파종이 아니어도 2글자가 유난히 많더라고요. 뭐 발화, 개화. 어머, 그렇네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 왜 하필 그 중에 파종일까? 제가 선택한 게? 네, 궁금했습니다. 요거는 좀 긴 시간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떤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거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처음에는 실내 식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야외에서 이제 자라는 식물로 눈을 돌리면서 파종을 하게 됐는데, 야외 식물과 그 실내 식물의 차이는 계절감을 좀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식물은 사실 그 사시사철 약간 푸른 느낌이라면 야외에서 키우는 식물은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또 가을이 돼서 이제 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근데 그게 저한테 약간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종을 하면서 진짜 새로운 약간 세계에 진입한 듯한 느낌? 나한테 이제 전혀 없었던 감각들을 갑자기 만난 듯한, 생명이 진짜 나한테 막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때 되게 순수한 마음에 이거 나 혼자 할 수 없어. 이렇게 재밌는 거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해 하면서 이제 파종을 오픈하게 됐고, 근데 이제 파종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이제 브랜딩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못 지었다라고 요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어디 뭐 이렇게 사이트에서 검색하잖아요. 검색할 때 파종이라는 그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파종과 제주의
있는 저와 연결점이 딱히 이게 딱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멀리 보고 생각을 하면 파종이라는 어떤 일반 명사를 시간이 흐르면 아일님이 독점할 수 있는 제가 독점하고 싶군요. 네, 언젠가 파종 이꼴 아일님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고독이를. 그러면은 아일님께는 화분에 이미 다 자라있는 파릇파릇한 식물과 그 씨앗으로 처음 그 시작을 맞이하는 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나 봐요. 맞아요. 그게 엄청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고, 이게 사람들이 사실 씨앗을 잘 볼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씨앗을 보면 백일홍이나 이런 씨앗들은 그래도 꽤 커요. 크다고 하면 어느 정도 큰가요? 꽤 크면 새끼 그 손톱의 한 절반 정도. 작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큰 거군요. 네, 그게 큰 거. 근데 이제 정말 작은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전만한 사이즈보다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걔랑 비교하면 되게 큰 편이죠. 한 50배 정도 될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작은 씨앗에서 어떤 이 외부 조건이 딱 맞았을 때 갑자기 이제 싹이 막 자라고 그 싹 자란 거를 이제 뭐 정원 같은 데 심었을 때 얘가 덩치가 뭐 화훼시장에서 볼 만한 정도의 이제 사이즈까지 이제 커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 좀 심부럽게 다가온 지점이 있죠. 저도 최근에 씨앗 패키지를 하나 샀는데요. 저도 초심자 키트를 감사합니다. 네, 샀습니다. 초심자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사면서 생각을 한 게, 내가 초등학생 이후에 한 번도 씨앗을, 특히 꽃씨를 심어본 적이 없구나. 저랑 이제 만나시는 그 손님들도 제가 채소는 많이 해봤는데 꽃씨는 처음이어서 뭐 어떤 씨앗이 좋아요? 처음 하기에 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텃밭을 이제 저도 해봤지만 텃밭에 가면 다 먹을거리들만 이제 하잖아요. 맞아요. 텃밭과 정원이라는 말에서 제가 느끼는 감각의 차이는 텃밭은 훨씬 실용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작물을 키워서 내가 먹잖아요. 근데 정원은 어느 정도 감상을 하잖아요. 또 요즘 세상이 엄청 실용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항상 씨앗을 심는다고 하면 채소여야 한다고 당연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꽃을 이제 심어두면 주변에서 아니 그거 뭐 하려고 주변에서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막 심냐, 먹을 거라도 하나 더 심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길렀어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낭만을 이제 선물하고 있죠. 실용적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실용적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씨앗과 파종에 대한 얘기를 또 길게 나누긴 했는데 그와 별개로 어찌 보면 파종과 아일님께 씨앗은 그냥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른 모임들을 참 많이 하세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모임들 중에는 벌에 대해서 책을 같이 읽고 하는 북클럽이나 그리고 또 자수를 같이 나누는 스티치 워크숍 또 제가 거기 처음 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파종을 처음 만났던 계기였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일님이 후쿠오카 여행 다녀오신 다음에 그 후쿠오카에서 만난 도시정원 여행기를 온라인에서 나누는 모임도 진행하신 걸 봤어요. 정말 많은 모임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또 아일님 생각에 파종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하는 모임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 봤을 때 되게 뜨끔했거든요. 씨앗은 핑계 아닌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그렇지 씨앗 외에도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있구나 이제 다시 한번 인지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도 사실 제가 가장 마음 쓰고 계속 확장하고 싶은 사실 채목 모임은 그 벌에 관련된 비북이란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4권 정도를 읽고 같이 스터디하는 모임인데 저는 그 씨앗은 사실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자연과 어떤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에 살면 살수록 해서 이제 가장 첫 시작인 이제 씨앗을 팔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씨앗이 정말 이제 우리와 같이 이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다른 생명체에도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실 그 비북 모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그 시작의 상징이 씨앗이면 그 씨앗에서 연결되는 생명체의 또 상징은 벌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쵸. 음. 그리고 저는 지금 되게 벌에 약간 몰두해 있는 상태고, 이렇게 그냥 길 지나가다니다가 뭔가 윙, 이 소리가 나요. 그 듣다 보면 들리거든요. 윙, 이렇게 하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이렇게 가까이 제가 지금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제 찍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내가 이거 이름 잘 모르는데 뭐냐 하고 이제 의견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간헐적으로 모이시나요? 그거 2주에 한 번씩 모여요. 책 모임. 온라인에서 하는 거여서 제주에 계신 분도 있고 육지에 계신 분도 있고, 이제 초창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자기는 벌 귀여우면서도 너무 무섭고 막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근데 하여튼 지금 우리의 현 상황에서 벌이 점점 사라진다고 하니, 그리고 그런 이제 맥락들 속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막 벌이 너무 불쌍해서 어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얘가 너무 불쌍해서 어딘가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옮겨줬다. 벌과의 어떤 관계성을 스스로 이제 찾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책 모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들을 그때 했죠. 근데 제가 오늘 아일님을 처음 소개할 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바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지금 파종이 풀타임 잡이 아니고 그 외에 2가지 직업을 병행하고 계신 실은 4가지예요. 정말요? 제가 모르는 새에 하나가 지금 네, 추가되었습니다. 와, 2잡도 3잡도 아닌 지금 4잡. 네, 포잡러. 네, 포잡러이신데,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파종이 풀타임처럼 보일 만큼 다채로운 일들을 또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계세요. 저는 이런 사람을 보면 이 에너지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일님은 지금 이 파종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한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실 2가지였거든요. 저는 재미가 일단 있어야 되고, 재미와 함께 의미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전 너무 쉽게 지치고, 재미만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나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약간 재미와 의미가 적절히 결합된 일들을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불나방처럼 막 갑자기 뛰어드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성인 ADHD를 겪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인 ADHD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전환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도? 네, 멀티태스킹이 되게 수월해서 제가 이전에는 그 성인 ADHD를 되게 저주하며 살았는데 지금 최근에 요 근래의 일정에서는 좋다. 이것도 역시 장점 중에 하나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최근에 졸업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굉장히 난 지금 뭐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어요. 이제 대학원생으로 살면서. 이렇게 그때 억눌려져 있던 에너지가 물 만난 그 물고기처럼 터져 나오는 약간 그러한 지금 에너지의 시기 아닐까. 저는 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을 봤을 때 아일님이 파종이라거나 식물, 그리고 정원, 생태계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는지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획 하나하나가 너무 정성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드는 느낌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은 걸 너무 좋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나만 알 순 없지. 같이 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혼자 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씨앗 판매하시는 거 말고는 다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일님이 좋아하는 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어떤 모임, 컨텐츠, 제품으로 풀어낸 결과가 파종인 것 같다. 감동적이네요. 오늘 그런 함께하는 힘이나 함께하기 때문에 일이 또 연결되고 확장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아일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에 앞서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 일에 개인적으로 몰두하게 되었나, 또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또 확장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 아일님이랑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식물과 원래는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에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이런 걸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육지에서 생활할 때는
그냥 일반 시민단체에서 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민단체 그 사무실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집들이 같은 거 하면 식물 주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식물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제가 돌보다가 결국에 이제 퇴사의 상황에 이제 이르렀고 퇴사와 함께 저의 이제 우울 기질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제가 이제 거의 바깥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 공간을 떠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그리고 가장 염려되는 것이 누가 저 식물을 돌볼까. 아, 사무실에 있던 식물들.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 이제 우울 증세가 굉장히 깊어지면서 뭐 상담도 받고 뭐 치료도 받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돌볼 수 있는 게 나와 식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을 이제 돌보면서 이렇게 새순이 나잖아요. 새순이 나는데 그 새순을 보면서 이제 제가 엄청 엉엉 울었어요. 약간 감정이입을 한 거죠. 그래서 너도 저렇게 새순이 도는데 이제 내 인생에도 곧 새순이 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막 엉엉 울고 그러고 좀 이 전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이 식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왜냐면 이제 그 전까지 사실 저는 제가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여서 내 인생의 전부는 이거였거든요. 이 운동을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 일이 곧 아이들 인생의 전부셨군요. 일은 곧 나였고 그때 뭐 나와 그게 거의 동일화된 상황에서 이제 내가 그냥 뚝 떨어져 나간 느낌이 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나에게 이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와중에 나에게 이제 찾아온 게 사실 식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식물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조경기능사 자격증 반에 들어가요. 조경기능사 자격증도 따고 그러다가 제가 마인드풀 가드너스라는 그 단체를 이제 만나게 돼요. 거기 이제 정원활동, 생태계, 시민활동 이게 이제 결합되어서 하는 단체이고 거기에서 6, 7개월 정도 일했었던 것 같아요. 마인드풀 가드너스에서 일하시던 그 경험이 앞으로도 이 식물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데 좀 유효하게 작용을 했나요? 완전 유효하게 작용했고 사실 이제 그 전에 뭐 정원 디자인 수업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 수업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그냥 쌓고 있던 정원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다르게 저한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현재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정원을 기반으로 어떤 활동을 모색해야 하는가라는 관점 자체가 이제 저한테 너무 다르게 다가온 거예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처음 그 식물의 힘을 느끼고 식물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어라고 하고 혼자 아일님이 고군분투할 때 집중했던 건 어떤 기술적인 영역인 것 같아요. 아까 조경기능사도 그렇고 기술자로서 어떻게든 이 업에서 자리를 찾아보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인드풀 가드너스라는 건 좀 기술의 영역을 좀 더 넘어서서 아일님이 보시는 식물과 정원의 세계를 완전히 확장시킨 그런 일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마인드풀 가드너스에서 보는 어떤 정원과 식물은 어떤 것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거기도 이제 한 1년 정도 된 신생 단체였고 지금은 한 4년 정도 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 그 서울숲에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같이 가꿀 수 있는 텃밭베드 공간을 한 2-3개 정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파종을 해서 파종을 한 걸 가져와서 심고 한 주에 한 번씩 와서 그걸 관리하고 이제 이런 활동들도 그 당시에 했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프로젝트의 이제 목표는 내가 그렇게 키운 꽃을 나의 어떤 지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선물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은 거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르고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원이 그냥 개인의 소유의 형태만 머물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 더 부각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저도 정원하면 열심히 가꾼 개인 정원에 예쁜 꽃과 나무를 보면서 그 옆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 내가 키운 이 꽃들 이러면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사람들이 같이 가꾼 정원은 가꾸는 행위도 함께 하지만 결과물도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정원 자체를 커뮤니티 정원이라고 부르고, 저는 어디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구글에서 이제 커뮤니티 가든 이렇게 검색해 보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제 방문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방문 안 해도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볼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커뮤니티 가든이라는 게 마인드풀 가드너스에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개념이군요. 네네. 서양 문화권에서는 되게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면 되게 많은 다양한 곳에서 하고 있고, 뭐 대학교 안에 있는 어떤 부지, 아니면 어떤 공원에 딸린 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개인 소유지인데 이제 자기가 오픈해서 이제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하는 개념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거기서 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뭐 차를 마신다든지, 그냥 그 장이 되는 거죠. 사람이 연결되는 어떤 장으로. 다녀오셨던 다른 국가에서 이곳의 정원은 참 좋았다. 이 도시 전체가 그 아일님이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싶었던 곳도 있을까요? 일단은 그 도시 국가 자체가 정말 식물의 나라였던 데는 싱가포르. 이제 싱가포르는 물가가 너무 비싼데, 그래서 사실 밥을 잘 못 먹고 다녔거든요. 혼자 갔는데. 근데 그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만큼 정말 곳곳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 공간, 공원,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나무들. 그러니까 가로수라고 하면 보통 한 종을 쭉 심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여러 실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60년대부터 그거를 계획적으로 한 거여서 사실은 더 이제 잘 된 케이스이기도 한데,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곳곳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레이 인프라보다 이제 그린 인프라가 더 많은 거여서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약간 건물에도 수직 정원처럼 해가지고 건물 벽면에 식물을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봤을 때 이제 시야가 정말 확 트이는 듯한 느낌들. 그래서 정원 공부하시는 분들 싱가포르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녀왔던 그 후쿠오카도 전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 효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티켓이 가장 싸서 일단 가자라고 하고, 가기 뭐 이틀 전에 좀 찾아보고 갔는데, 가자마자 나는 후쿠오카에 반할 수밖에 없다 라고 느낄 만큼, 최근 약간 도시의 트렌드가 정원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서울도 이제 정원 도시로 오세훈 씨가 한다고 해가지고 막 여러 이제 자본과 인프라들이 몰리는데, 그냥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폼을 이렇게 잡겠어 한다고 되는 것인가? 그 내부를 채우는 거는 결국엔 전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후쿠오카에 갔을 때 그 집 앞에 뭐 작은 화분들 이런 게 가면서 계속 그 볼거리와 흥미거리를 이렇게 준 점에 있어서 걷기 좋은 도시다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의 그 다정한 마음을, 내가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약간 흥미로웠던 거는, 거기는 근데 꽤 그 가로수 밑에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좁잖아요. 만약에 뭐 가로가 1m고 세로가 3m면 거기는 가로가 3m, 세로가 3m 이 형태로 굉장히 이렇게 넓게 조성이 되어 있고, 다양한 꽃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꽃 심어둔 데에 뭐 커뮤니티 가든이다 이런 걸 꽂아놓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벌과 나비를 위한 폴리네이터, 그걸 폴리네이터 가든이라고 하는데, 폴리네이터 가든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식들을 하면서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거기 QR코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찍으면은, 그러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왜 해야 하고 이게 어떤 의미고까지 이제 확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연결까지 해주는 그런 게 저한테는 이 도시 자체가 정원과 식물과 이 생태계를 대하는 그 감각 자체가 다르구나를 다른 곳을 보면 더 느껴져요.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아일님이 뭐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신 거라거나 이전에 그 노션 페이지에 작성하셨던 글들을 봤는데, 반복해서 나왔던 표현 중에 서로를 위한 가드닝 이런 말도 너무 다정하네요. 또 그걸 어떻게 찾아냈어? 제가 이 감동을 주는 재미로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도 뭐 도시와 순환을 위한 가드닝,
그리고 도심정원이라는 키워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아일님이 말하는 그 도심정원이라는 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그 아마 도심정원이라는 언어가 정확히 뭐를 정의하는지는 아마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으니 도심정원이라고 하는 것 같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주는 그래도 자연환경이 굉장히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저도 사실 도심지에 살고 있고 제 그렇죠. 주변 사람들도 도심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러면 제주가 말하는 그 자연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르고 그랬을 때 그러면 뭐 그 자연을 좀 가깝게 볼 수 있는 어떤 공원이 맞냐? 근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제주라는 공간을 어렴풋이 상상했을 때는 정말 자연 친화적이다. 그런 삶을 살 것만 같다 하지만 실제로 도시에 사는 제주 시민 입장에서는 산책할 공간조차 부족하다라는 게 저도 강당과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는 그린 인프라이고 이제 그린 인프라는 뭐 나무나 정원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이 우리한테 너무 가깝게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도심 정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 정원이라는 걸 상상해 볼 때 공적인 변화가 없으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일님이 상상하는 변화 같은 것이 만들어지려면 진짜 실질적인 정책적인 변화도 따라와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아일님이 그 정책 담당자인 거예요. 너무 좋네요. 이거 바꿀 수 있다 하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무가 너무 중요한데 여름에는 이 나무가 수간폭, 잎이 이 넓이 때문에 이제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햇빛으로부터 보호가 되니까 너무 뜨겁지 않아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주시의 많은 나무들은 굉장히 뭐 한 3m 정도 수간폭이 거의 뭐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수의 역할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현재 제주시가요? 네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뭐 이런 당근 같은데 보면 갑자기 뭐 나무가 잘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근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민들한테 뭐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은 모르니까 그냥 다 잘려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 제주지방법원의 그 앞쪽에 그래도 한 수십 년 정도 약간 작은 도심 숲의 역할을 했었던 그 나무들을 이제 건물을 세워야 돼서 다 뱉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찾아보니까 조례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나무가 잘리는 문제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나무가 잘려야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시민과의 소통 문제일까요? 2개 정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가에 자릅니다. 라고 알 수도 없고. 아예 알려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조차가 없나 봐요. 근데 그 법원 같은 경우는 앞에 표말이 있었거든요. 건물 때문에 뭐 이렇게 조성한 거 뭐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실은 그런 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사실 없는 거죠. 위에서 그냥 결정되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를 이 가로수를 위한 조례를 만들 수 없을까. 새로운 나무를 심기 전에 있는 나무부터. 그쵸. 그거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새로운 나무를 계속 600억 넘게 이렇게 심고 있는데 동시에 원래 있는 나무는 아무렇지 않게 자른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사실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부지가 없잖아요. 이 부지가 없으면 부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가로수 밑에 땅을 분양해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인도가 있는 보도블럭에 가로수가 있으면 그 아래 흙 있는 부분 말씀이시죠? 네. 그거를 그냥 화단처럼 해가지고 사고의 전환을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좋은 상상인 것 같은 게 한 나무의 아래 그 화단을 분양받게 되면 그 나무는 사실을 제가 심고 키운 게 아니지만 그것까지 관리해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이 들 것 같아요. 맞아. 그거야말로 진짜 이 도시 나무, 도시 공간과 진짜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되게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처음 식물과 정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건 서울에 사실 때의 이야기고, 그때 또 마인드풀 가드너스에서 일하시면서 좀 더 관심사를 좁혀나가게 되신 것 같아요. 함께 만드는 정원, 그리고 그 정원의 결과를 또 함께 향유하는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을 또 그 일을 통해 얻으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럼 그렇게 만족스럽게 일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로 제주로 또 오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 무렵에 제 동거인이 저한테 너가 한 40 정도 됐을 때 어떤 전문성을 너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기엔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 대학원을 가는 것이니 대학원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몇 달을 저를 설득했어요. 오, 네. 그리고 그 설득에 이제 제가 홀랑 넘어가면서 그래 뭐 해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곳저곳을 찾았고,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또 들었던 얘기들이 아마 너가 대학원 가더라도 너가 배우고 싶은 그런 건 배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설계를 배울 수는 있어도 이게 어떤 생태계와 연결되는 것들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대학원 졸업장이 일단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 정원과 생태계를 연결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구나를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제주에 제공정모라고. 제공정모요? 제주에서 전문 공부하는 뭐 모임인가? 제주에서 정원 공부하는 모임. 네, 그래서 제공정모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오, 네. 거기로 가면 되겠다. 그게 당시에 아일님이 포착한 커뮤니티군요. 네. 그래서 거기로 가면 내가 뭐라도 배울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때 막 인터뷰를 찾아봤을 때 이제 제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 김봉찬 선생님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백회 운영하시는. 네, 백회 선생님. 그래서 백회 대표님인 그 김봉찬 선생님의 인터뷰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런데 이제 심지어 그분이 이 제공정모를 함께하고 계시네? 애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주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원 가는 것보다 이게 나한테 훨씬 더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제주에 오게 된 거죠. 그렇게 제주에서 공부하신 그 전공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과는 원예학과예요. 원예학과고, 그리고 저희 담당 교수님은 인간 열환경이라는 약간 생소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뭔가 더위나 추위에 사람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시대이니까 점점 기온이 오르는데, 그럴 때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이 인간 열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가? 나무의 간격은 어때야 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실측을 하고 최선의 방안들을 이제 찾는 연구를 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주에서 지내면서 제주에서 커뮤니티를 못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밀도도 떨어지고 청년 인구도 적다 보니까 그 관심사를 공유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아일님의 경험담은 정반대잖아요. 아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커뮤니티가 제주에 이미 있어서 오게 된 경우라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커뮤니티가 저한테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연령대도 다르고 뭐 성별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공부의 목적 혹은 어떤 가치나 아니면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 이제 가는 거였고, 그리고 현재는 저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의 결여의 문제가 제주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파종해서 그래서 막 이곳저곳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관심사 있으면. 사실 스티치와 파종은 전혀 관계성이 없는데 뭐 어때? 나 혼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 소속되어 있으면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목적성이 부합하는가. 근데 이 일이 쓸모가 있는가. 근데 이제 파종은 사실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이 목적성 같은 게 필요 없죠. 그냥 뭐 파종 사장이 하고 싶어서 여는 스티치 워크숍 이러면 이제 그게 타당성이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모임을 열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걸 그냥 저 스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일님이 생각하는 커뮤니티라는 게 뭘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고민이거든요. 소신님이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뭐예요? 그거 듣고 대답할래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더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커뮤니티는 내 존재를 확인하는 집단인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관심사나 취향이나 문제의식이 같다 수준을 넘어서서 왜인지 모르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나랑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그래도 내가 괜찮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눴을 때 괜찮겠다. 나 이대로 좀 괜찮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 저한테는 실체적으로 그걸 말하자면 강소파 게스트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팟캐스트 운영하면서 저희 둘이서만 대화를 나누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강소파 게스트들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거나 서로 모두가 알거나 그런 일반적인 커뮤니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활동을 함께 하지는 않지만 그 감각이 저한테는 좀 더 커뮤니티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답변? 네. 그 소신님의 얘기 들으니 제가 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되게 목적 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어떤 걸 해요, 함께 해요,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들이 이제 모인 어떤 상태이다 보니 목적 지향적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저도 이제 동일한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이 되었던 어떤 사람들이 되었던 그냥 내 존재가 약간 편안한 상태, 내가 재단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 지향적으로 만났지만 그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이나 어떤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들, 그게 되게 상호 되게 약간 충족감을 주는 그러한 상태 같아요. 그러면 파종 활동 하시면서 또 식물이나 정원이랑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지, 또 제주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일님의 관심사에 국한해서 들려주셔도 좋거든요. 멋진 활동하고 계신 분들 몇몇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가장 이 질문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원을 만들고 있는 정원사가 떠올랐어요. 그 담소요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담소요의 그 오동수 정원사님이라고. 담소요의 오동수 정원사님. 네. 담소요 갈 때마다 이제 뵙는데, 거기는 꽃이 원예종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초라고 부르는 어떤 풀들. 사초는 원예종과 어떻게 다른가요? 사초는 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풀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라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라스 혹은 사초들을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연출했고, 딱 가면 내가 정말 자연 어딘가에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원 공부할 때 그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원 작가들이 예전에 자기가 커오면서 봐왔던 어떤 풍경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그것을 자기의 이제 작업 세계에 이걸 투영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 나는 그러면 뭘 보고 자랐나? 일단 보고 자란 게 없는데 도시 안에서 약간 그게 떠올랐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는 이 풍경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가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 담소요 오동수 정원사님이 하고 있는 그 작업 세계들이 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담소요 이제 와보시지 않은 분들한테 꼭 담소요 가보시라고, 가면 너무 마음이 평온해질 거라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혹시 또 있을까요? 많이 추천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멋있는 사람을 소개할게요. 저와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제가 그린 제주어리 타운이라는 프로젝트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성들과 일할 때 너무 좋아요. 너무 힘이 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거침없이 일하는 그 장면과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제 초록목록 그 꽃집이 있어요. 초록목록 사장님인 홍은혜님.
네, 너무 은혜님. 너무 멋있고요. 네, 이분하고 저랑 이제 같이 대학원을 다녔어요. 아, 대학원에서 만난 사이신가요? 네네, 대학원에서 만났고 은혜님은 그 옥상 정원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와 어떤 매개점들을 찾아가면서 우리 다음에 꼭 한번 지원 사업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생긴 게 요 팀이고요. 그린 제주 어리타운. 네, 그린 제주 어리타운.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영상 작업해주시는 오수진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실제로 계속 그 이도주공 아파트가 저희의 지금 주 메인 무대인데 그곳에 가서 계속 영상 인서트 촬영하시고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인터뷰하시고 막 노인정 가셔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인터뷰 좀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면서 그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수은님이라고 곶자왈 사람들 활동가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되게 다정하고 큰 에너지, 이 나무 한 그루를 잘 보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고 있어요.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옆에 아일림. 이런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저. 그린 제주어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는 또 아일님이 하고 계신 여러 프로젝트들 이야기하면서 또 그걸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앞서 그린 제주어리 타운 먼저 언급해 주셨으니까 그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소개도 좀 더불어서 듣고 싶어요. 네, 그린 제주어리 타운은 도시 안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심 정원이 너무 중요해 라는 그 키워드로 우리가 원하는 도심 정원은 무엇일까를 이제 탐색하고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나무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 정원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제 그 다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프로젝트 하고 계신지도 듣고 싶어요. 이전에는 그 온라인 모임을 했어요.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산책하면서 본 풍경, 나무, 풀 이런 거 이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왜 이 풍경이 마음에 들었는지 풍경이 자신에게 어떤 그 이야기를 건 내용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모임을 하나 했었고 그리고 고산동산이라고 시청 뒤쪽에 있는 거기를 같이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공간이 굉장히 아기자기한 게 많더라고요. 과일 나무가 되게 많았어요. 유실수라고 하나요? 유실수가 되게 많아서 와, 뭐 이런 나무를 심나 할 정도로 그냥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관찰한 것만으로도 되게 흥미가 있고 도시 안에서의 어떤 흥미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같이 관찰하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그리고 그린 인프라의 그 반대말이 그레이 인프라거든요. 아, 그린, 그레이. 그래서 이제 아스팔트,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그레이 인프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가득 찬 그 그레이 인프라에 그린 인프라가 들어가면 어떨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좀 상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주시청 앞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되게 작은 정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그런 걸 했었고 그 방금 이야기하신 그 고산동산, 제주시청 이런 곳들이 제주도를 잘 아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정말 그 제주의 그 시내잖아요. 그리고 저와 강단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그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그렇게 살펴본다? 그것도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활동이 정말 단순하지만 생각해보지 못한 기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또 요즘에 이도주공이 또 주 무대라고 하셨는데 이도주공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이도주공은 그 수우님이 거기 살고 계세요. 같이 프로그램 이끌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수우님이 거기 살고 있고 한 몇 개월 전에 수우님이 이도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된다. 이제 재개발이 되는데 이곳을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본인의 집에 초대를 했어요. 아,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해서 갔는데 저는 그렇게 큰 나무들을 도시에 있다는 거는 상상도 잘 못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거기가 진짜 시청? 법원? 약간 이렇게 큰 건물들에서 비집고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풍경처럼 딱 펼쳐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 너무 신선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곧 허물어지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고 여기에 있는 뭐 식물을 뭐 동정이라는 건 이제 식물의 이름과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공간과 관계를 맺는 어떤 하나의 단서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같이 워킹 투어를 해요. 고산동산을 함께 돌아다녔던 것처럼 그 이도주공 아파트 단지 내를 맞아요. 함께 돌아다니는 거죠. 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레이더망 안에 이제 나무가 있냐 없냐. 뭔가 나무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이 나무가 베어져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 똑같은 곳에 살아도요? 응, 같은 곳에 살아도. 근데 뭐 이건 감수성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다 잘려지고 잎도 다 쳐내지고 아니면 진짜 나무 밑둥만 덩그러니 남겨져도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은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기후위기를 잡겠다고 막 그 나무들을 막 심다가 갑자기 거기에 뭐 건물을 세워야 되니 이제 바싹 자른다.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나 혼자 이상한 건 사실 그냥 정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모여서 이거 이상한 일이야! 막 이렇게 해야 사실 그게 이상한 일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워킹 투어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게 확실히 이제 곧 사라질 나무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맺기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네요. 이도주공 아파트가 규모가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재개발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허물어질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그 규모에 대한 생각만 했었어요. 이렇게 큰 아파트가 사라진다니? 근데 아파트와 함께 사라지는 게 건물만이 아니라는 걸 저도 그 워킹 투어에 함께 하면서 좀 제대로 인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식물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냥 식물이 베어지면 아쉽지랑 내가 봤던 그 식물이 베어지면 안타깝지가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다르죠. 맞아요. 최근에 이제 같이 워킹 투어 하면서 나무 세 그루가 모여져 있는 공간 위에 굉장히 큰 새둥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실은 거기가 다 베어지면 거기에 드나들었던 새들도 털을 잃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셨듯이 거기에 고양이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분이 알려줬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자기 구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역동물이라. 영역동물이라 그거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공간들이 만약에 사라진다라고 하면 그 고양이는 진짜 어디로 가는 거며. 그린 제주어리 타운에서는 식물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이제 곧 사라질 이도주공 아파트를 경험하게 하고 있지만 그게 결국에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확장되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최근에 다녀왔던 흑보리 파종 파티도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일단 얘기를 더 나누기 전에 흑보리 파종 파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흑보리 파종 파티는 그 나분리에 있는 콜체스 카페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주 메인 키워드가 이제 흑보리예요. 이 흑보리로 뭐 커피 대체 음료도 만드시고 그 안에 이제 400평 정도의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대표님 혼자 계속 씨앗을 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밭인 거죠? 밭이죠.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이분의 레이더 안에 제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찾아오셨어요. 그 전에도 이제 그냥 스치듯 이제 뭐 얘기를 했었고 그러고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그 사장님이 하는 이런 활동들이 너무 재밌고 나와 결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파종 파티가 갑자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지금이 뭐 11월 그 행사가 11월 24일이었으니까 흑보리는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파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종 파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뚝딱뚝딱 뭐 셀러도 섭외하고 전시도 하게 되고
여러 워크숍도 열고. 저도 그 워크숍을 하신다길래 신청을 해서 갔는데 그 워크숍의 이름이 그냥 파종 워크숍이었어요. 흑보리 파종 워크숍. 근데 가서 같이 하는 게 그냥 밭에 흑보리를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파여서 그냥 바로 씨앗을 이제 밭에 뿌리는 방식이어서 모두가 씨앗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흑보리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한 손에 끼고 정말 춤추듯이. 맞아요. 뒤에서 보는데 진짜 춤추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한 아름다웠어. 열댓 명은 된 것 같거든요. 열댓 명 오셨어요. 열댓 명이 춤을 추듯이 밭을 돌아다니면서 흑보리를 뿌리는데 또 그날 날씨가 조금 굳어서 비가 부슬부슬 왔잖아요. 맞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광경을 봤다면 정말 기이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나이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 섞여 있는 플래시몹 사람들이.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혼자 하면 그냥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노동인 건 것 같아요. 그냥 혼자 하면. 나 이거 빨리 400평, 빨리 해야지. 근데 저기 새 날라오네. 빨리, 새도 빨리 쫓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냥 그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열댓 명이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이름도 실은 잘 몰라. 맞아요. 몰라요. 아예 몰라. 근데 갑자기 거기 들어왔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는 뭘 할 거고, 이걸 통해서 어떤 감각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안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 막 흙도 만져봤거든요. 흙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가. 흙도 그 질감과 색과 냄새와 이런 게 되게 다채로운데, 우리가 그냥 흙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한 가지 이미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흙을 이제 경험하는 것도 하고, 근데 그랬을 때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막 그 비도 막 보슬보슬 내리는데 즐겁게 해주셔서 전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노동이 되지 않고 어떤 유의 활동처럼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콜체스의 그 400평 남짓한 그 밭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저는 지금 모르지만, 일단 그 콜체스는 열린 공간이잖아요. 카페이기 때문에 누구나 찾아갈 수 있어서 내가 여기에 씨앗을 심은 순간 내 밭도 아니고 내가 수확해서 먹을 흑보리는 아닐지언정 책임이 생기는 느낌도 들었어요. 한 번쯤 계절이 지날 때가 되면 이 카페를 다시 찾아서 내 보리를 확인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결국에는 그 처음에 그 씨앗에 왜 집중하시냐, 왜 이름이 파종이며 파종이라는 행위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여쭤봤을 때의 답변으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진짜 이건 그냥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시작? 그러면 아일님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하면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 질문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걸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할 때는 너무 효율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직장도 무언가를 함께하는 집단인데. 함께 하잖아요. 근데 이 위아래 수직 관계가 생기면 저는 너무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거야? 라고 느낄 만큼 자기 효능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서울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종을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큰 자유로움을 줘서 사실은 저는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누군가와. 내가 보지 못한 관점들의 이야기들을 막 해주고 내가 겪지 않은 어떤 경험들을 얘기해줄 때 진짜 세상이 약간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희 그린 제주어리 타운에서 영상 촬영 감독해주시는 오수진 감독님이 떡하니라고 그 앞에 떡하니가 있어요. 그 이도주공 단지 내에 있는 딱지. 네, 저희도 좋아해요. 그래서 떡하니 사장님을 인터뷰한 거를 같이 봤거든요. 그 사장님이 거기 제주말을 다 쓰셔서 사실 제가 잘 이해는 못했지만 제주 나무가 아니라 약간 외래종들을 심으면 내 눈이 외롭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나무들을 심어야 나도 외롭지 않은데 아예 모르는 저 나무가 어디서 왔고 무슨 꽃을 피우고 언제 피우고 낙엽은 언제 떨어지고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뭐 누구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내 눈이 너무 외롭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건 내가 진짜 오수진 감독님이 이분을 만나지 않고 했다면 절대 난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툴을 쓰는데도 저 사람은 저걸 저렇게 색상을 넣어가지고 가독성을 높이는구나 막 이런 것도
저 혼자 할 때는 모르던 건데 막 배우는 거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 거.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회사에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회사라는 구조 자체가 내가 뭐 누구님 이렇게 지칭하더라도 그 호칭이나 뭐 언어나 이런 거를 가장 수평적으로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직 구조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그냥 저 스스로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건 수직 구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거기에 굉장히 경직되고 내가 이 의견 내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내가 먼저 검열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대학원 가는 그 과정들도 저희 그 교수님이 굉장히 평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갔을 때 너무 경직되어지는 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과정? 근데 이제 파종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파종과 함께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일의 성격만큼 중요한 게 아일님께는 그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눈높이네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저한테. 그럼 파종 시작한 지 이제 4월에 시작하셨으니까 7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파종 시작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건 진짜 명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종은 저한테 전혀 수익이 되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슬프게도. 포잡을 하는 이유. 네, 포잡을 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죠. 근데 내가 파종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이유, 즐겁고 아름다운 행위를 나 혼자 할 수 없어. 이 생명을 나누는 걸 다른 사람이랑 꼭 같이 해야 돼. 라는 그 감각을 누군가가 그 정말 한두 명이더라도 그걸 깨닫고 저한테 알려줄 때 나 진짜 파종하기 잘했다. 이건 뭐 나한테 뭐 돈이 안 돼도 상관없어. 라고 그냥 생각할 만큼 그냥 내가 몸이 더 부스러지게 일하면 되지. 그러나 파종 너무 나한테 소중하고 파종 너무 나한테 사랑스러워라고 느껴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하는데요. 출연 소감 한마디와 강소파 친구들에게 또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소희님이 질문지를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이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준비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저한테 느껴져서 내가 정성스럽게 이 시간을 나도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홍보하고 싶은 최근에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있나요? 그 노동복으로 점프스트를 잘 입거든요. 어떤 뭐 노동할 때 그때 저번에 파종 파티 갔을 때도 파종 파티 때도 이제 그걸 입었는데 그래서 이제 육지에 있는 한 그 여성 디자이너랑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보자.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소멸됐어요. 그때 이제 그걸 잘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것과 여성 농부들의 어떤 이야기가 엮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상상을 좀 하고 있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일님한테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그 아일님 따라다니면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소파 친구분들 중에서도 재밌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의미까지 있는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파종 인스타그램 팔로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종 묘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소파 친구들 씨앗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한 분이 당신이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당신의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나는 기대가 된다. 이제 그런 유사한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씨앗을 팔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혹시 씨앗이 필요하시다면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합니다. 멋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스팟은 39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저희 두 사람은 동굴에 거의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사실 집안 온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만 찬 공기가 있어도 이불 밖으로 나가기 싫은
이 나약한 현대인의 마음으로 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너무 자조적인 거 아닌가요? 저희가 오래된 구옥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정말 취약해요. 모든 창문이 알루미늄 샤시와 그리고 또 나무로 된 문이어서 정말 곳곳에서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담요를 계속 어깨에 얹고 싶어지고 전기장판이 틀려있는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월동 준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강단이 다이소에서 문풍지를 사가지고 진짜 온 집안을 발랐고 그 고무 문풍지를 샀는데 문풍지가 이렇게 틈새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찬바람이 들어올 만한 틈새를 막아주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틈새를 막아도 별로 의미가 없는 곳도 많이 제가 시공을 했더라고요. 방충망 틈새를 문풍지로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방충망으로 어차피 바람이 들어오는데 네, 근데 얼마나 제가 아... 찬바람을 막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면 방충망 틈새까지 막았겠습니까? 문풍지를 지금 낭비하셨다는 고백을.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만큼 급박했다. 지금 저희 두 사람은 커다란 극세사 담요도 하나씩 구입하고 최대한 난방비를 아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제주도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 워낙 많고 저희가 살고 있는 건물도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뜻하겠다고 보일러를 팡팡 틀었다가는 파산하는 거거든요. 올 겨울 저희 파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너무 굼뜨지 않고 잘 보내보려고 좀 정신을 차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대만 타이베이 7박 8일 여행기 에피소드를 내고 그 타이베이의 오래된 것들이라는 엑셀 진을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네. 지금 반응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나요? 뜨겁진 않고 좀 미지근한 정도인데요. 엑셀 진이 일단 뭔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엑셀 진 되게 그 신약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무슨 SF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엑셀 진. 엑셀 진 뭐 한 번에 해결하세요. 저희가 지금 거의 1년째 진 만들기 동아리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진이라는 건 그 매거진 할 때 마지막 진. 손으로 뚝딱뚝딱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책등이 없는 얇은 소책자류의 독립출판물을 진이라고 한대요. A4 용지에다가 한 문장만 써도 그 진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진이라는 게 사실 정의하는 게 좀 어렵긴 하죠. 왜냐면 무엇이든지 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어떤 형태로든 그냥 자기 표현을 하면 그게 진이다. 이번에 타이베이 여행을 다녀오고 그 타이베이에서 저희 두 사람이 만난 그런 오래된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종이로 그냥 만들어버리면 배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엑셀이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부터 대부분의 문서를 엑셀로 만들었거든요. 꼭 어떤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 형식의 자료가 아니어도 엑셀로 만들면 생각보다 좋은 점들이 많아요. 뭐 행도 그냥 위치를 막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셀 크기도 내 맘대로 줄였다 크게 했다 이런 게 가능하니까 제가 원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에 너무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면서 엑셀로 한번 온라인에서 진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글을 읽는다는 게 좀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유튜브를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유혹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에 뭔가 글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그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글과 이미지를 넣어 놓으니까 일단 한눈에 정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조금 더 집중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온라인으로 전자책을 만들 때 그러니까 실물책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 그래서 전자책 중에 제가 인상 깊게 본 것들은 막 웹사이트를 전용으로 만들고, 실물책에는 이미지를 많이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도 온라인 전용은 진짜 다채롭게 넣어두고, 보너스 컨텐츠도 막 많이 넣어두고, 근데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어찌됐든 또 그만큼 서버 비용도 들고 이 시간과 기술이 너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제가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이거 재밌는 진이 되겠다. 그리고 이걸 그냥 어떤 자료 모음집이 아니라 진이라고 불러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엑셀에서는 필터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오래된 것들을 책, 헌책, 차, 빈티지, 사워도우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 내가 책과 관련된 공간만 보고 싶다 이러면 책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책과 관련된 장소만 목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필터 적용에 따라 진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필터라는 기능이 엑셀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런 간단한 기능을 사용하면서 비주얼적인 재미를 준다는 게 저는 좀 스스로 실험적이라고 느꼈고, 이런 실험 정신이 좀 진의 스피릿과 닮아있다. 종이로 만든 게 아니지만 진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작은배.com 웹사이트에서 단돈 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작은배 후원자분들께는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 후원 후에 후원자 전용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엑셀 진은 발음을 세게 하니까 진짜 무슨 약 이름 같긴 하네요. 엑셀 진 소화불량에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사용할 만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또 어떤 형태의 엑셀 진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배가 모집하고 있는 작은 진실 공모전, 작진공의 마감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작품 모집이 12월 12일 목요일에 마감이 돼요. 근데 제가 작진공은 다른 공모전과 달리 글자 수에 최저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 3,000자만 넘지 않는다면 이행시도 보낼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희 공모전 주제가 가족이잖아요. 가족 이행시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문턱이 낮은 공모전으로 만들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집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쓰셔서 보내주셔도 좋아요. 지금 거의 20편 가까이 모집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공모전 시작할 때 저희가 10편만 들어와도 좋겠다. 최대 3개 작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10편만 들어와도 경쟁률이 3대1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벌써 지금 6대1을 육박했고 한 30편 정도만 모집이 돼도 10대1 아닙니까? 작품 보내주실 때마다 저희가 지금 미리 읽고 있진 않아요. 마지막에 한 번에 읽으려고 아껴놓고 있긴 하지만 메일함에 작품이 도착할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쓴 글을 처음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차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4일간 얼마나 더 많은 작품이 들어올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소파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에 톤나물님이 남겨주신 이야기입니다. 제주에서 유럽 등등으로 갈 때는 북경 경유 에어차이나를 이용하면 인천을 가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추천! 베트남 항공도 가능했던 걸로 알아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이런 방법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산에서 가는 또 해외 여행지가 많아서 제주에선 직항이 없지만 부산까지 간 다음에 부산에서 또 갈아타는 건 좀 좋겠다. 요즘 태국을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 같은 곳으로 가려면 부산도 안 되잖아요. 꼭 인천을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겸사겸사 북경도 가고 좋네요. 맞아요. 북경이나 도쿄 통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좀 싼지 이제 인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상해도 가니까요. 상해나 션전이나 이런 국제공항에서도 분명히 유럽권이나 북미권 다 갈 것 같아서
그렇게 멀리 갈 날 있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루트를 좀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작년에 독일에 갈 때 또 고려했던 루트가 제주에서 싱가포르 직항이 있어요. 근데 또 싱가포르에서는 베를린으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베를린이 최종 목적지였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갔다가 베를린으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 그 현대인들은 워낙 현명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툰나물님처럼 따져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주도 사람들도 유럽 편하게 갈 수 있다.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씨앗가게 파종 아일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